안녕하십니까. 메이커 시스템의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팅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승준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애니메이터와 디자인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UX 디자인 경력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하고 많이 협력을 해서 오토데스크에서 상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3D 프린팅 창업을 출력하라라는 책과 3D 프린팅 디자인북 위드 퓨전 360이라는 책을 두 권을 냈고요. 현재는 메이커 시스템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 인체 모델링, 그 CAD 설계, 그리고 의뢰용품, 그리고 디자인, 몰드, 수공예품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3D 프린팅 자격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리고 3D 프린터의 무한한 가능성, 장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시장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3D 프린팅만 공부해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고, 그리고 저 또한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이 3D 프린터는 철저하게 수단이지 이것만 가지고 수익을 내시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접근했었을 때 이것만 하면은 수익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지만, 그 시장은 그렇게 예전에는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3D 프린터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출력 의뢰나 아니면 간단한 그런 제작을 해드리면은 하루에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크몽이라는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몽이라는 곳은 그 프리랜서들이 자기의 그 작업을 가지고 이제 그 의뢰자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그 3D 프린팅 관련된 그 출력이나 뭐 후가공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주 크게 아주 이렇게 큰 그 이득을 내기에는 약간 좀 많이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분야로 이 3D 프린팅을 하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 옆에 그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 보이시는데, 그 이분은 지금 어떤 보석 그 수공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저거를 손으로 직접 만들었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되게 비쌌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어떠한 자기만의 스킬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하셔야지만 3D 프린터가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그 3D 프린터는만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꼭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 다양한 기술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강의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 주위 분들이 했던 것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D 프린트의 무한한 가능성,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D 프린터는 물질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생산하기 어려웠던 부품을 제조할 수 있고,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를 배달할 수 있고, 아무리 복잡한 것도 상관없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한 번의 출력으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고, 시장 변화에 탄력 있게 반응할 수 있고요. 3D 프린터와 컴퓨터는 곧 생산 라인이 될 수 있고, 3D 프린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작 사이즈에 제한이 없고요. 제품 개발에 낭비가 없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 맨 왼쪽의 그림은 CNC나 아니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었을 때 CNC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재료를 깎아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나무를 깎게 되면 나무에 톱밥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쇠 조각을 깎게 되면 쇠를 깎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깎게 되는 그런 그 제품에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D 프린터는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품이 낭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재료를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에 그 전통적인 소비 방식에서는 수동적인 소비였었고 대량 생산을 했었어야 됐고 생산의 주체가 자본가들이었고 전문가들이었지만 3D 프린터 시대에는 패러다임이 약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냐면 그 예전에는 그 소비가 그냥 그 자본가들이 그 돈 많으신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그냥 제작을 했었지만 3D 프린터에서는 그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품을 조금 더 그 한 사람에 특화돼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제품을 만드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왜 그 사람이 이 제품을 그 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 연구나 기획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결코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소비보다는 좀 창조적인 소비,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량 다품종 맞춤형 생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사람한테 특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생산의 주체가 예전에는 3D 프린터가 사실 나온 게 7년 전인데요. 3D 프린터는 이미 20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허가 풀리면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저가의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길이 열리게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생산의 주체가 예전에는 자본가나 전문가, 돈 많은 자본가나 전문가였다면은 3D 프린터 시대에는 저 같은 개인,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의 그 재미있는 게 예전에 7년 전에 오바마가 달나라에다가 기지를 만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달나라에서 기지를 만드는데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을 이용해서 달나라 기지를 만들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게 굳이 여기서 그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그 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지구 내에서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재료만 갖고 가서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바마가 얘기했던 그런 재료만 들고 가서 3D 프린터만 갖고 가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아니고 데이터를 배달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저희가 배달하게 되면은 운송료나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보낼 필요도 없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장점은 여기 예전 같으면은 이런 제품들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그 제품은 인간이 만들기가 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CAD 설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복잡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갖다 출력을 할 수 있는데 CAD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다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또 장점이 다양성을 또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제품,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피를 해서 살짝 바꾸면은 조금 더 많은 다른 그 베리에이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체인, 여기 그림 보시면은 체인 구조의 이런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책상에 앉아서 저거를 한 땀 한 땀 짜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이 되었었죠. 그런데 3D 프린팅은 설계를 다 짜여져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고 그 후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실제로 SLA라는 그 굉장히 고가의 장비에서 출력을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런 체인 구조도 한 방에 저거를 갖다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D 프린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을 필요 없이 재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창고가 필요 없고요. 컴퓨터와 이런 재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만 있으면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되고, 이 제품을 쉽게 소비자들한테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이메일로 쏴서 받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예전에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그 사람들이 쭉 앉아서 저렇게 그 조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저런 라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3D 프린팅 시대에는 프린터만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그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특정 그 기계적으로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다른 특정 기술과 시너지가 났었을 때 굉장히 그 큰 힘을 발휘하는데, 초기 단계는 굉장히 그 초등학생이나 그런 분들도,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작게 제작하시더라도 출력을 할 때 큰 사이즈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사이즈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서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3D 프린팅에서 가장 현재로서 큰 파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교육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이 3D 프린팅 자격증을 가지게 되시면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셔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교육 사업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뭐냐면 모든 동네, 그 한국에 있는 모든 동네에 3D 프린터와 최신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공방, 스튜디오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 많은 그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그 전문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제품 설계 그리고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의 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3D 프린터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었고 특허가 풀리면서 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그 현장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설계 이쪽으로 그 일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설계나 그런 CAD 그런 것들이 되시면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에다가 어느 정도 놓으시고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그 뭐 공장이나 개인들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의뢰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꼭 생길 거라고 저 생각됩니다. 이쪽 그 부품 쪽으로는 정말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쪽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계 부품을 어떻게 그 복제할 수 있는지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계 부품을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 파란색 저 부품이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진 부품입니다. 저거는 어떠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녹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진 거고요. 3D 프린터로 제작이 된 건데 이제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를 이런 형태에다가 부어놓고 여기다가 흙이나 아니면은 찰흙이나 아니면 그 실리콘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가운데 긴 그 봉이 있는데 그거는 주입구가 되겠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주입구에다가 쇳물을 부어버리게 되면은 저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끝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그 최종 결과물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금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걸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을 치르고 만들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주얼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10년 전에 그 보급이 되어서 종로에 있는 공장들과 공방들과 샵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제품들은 그 SLA나 DLP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LP는 프로젝터의 빛을 이용을 해서 그 프로젝터의 빛을 쏴서 그 액체 재료, 레진에 쏴서 제품을 경화시키게 되는데요. FDM이라는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SLA나 DLP 장비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오시고 계십니다. 제품을 보통 1,000만 원짜리 3D 프린터와 그리고 뭐 몇백만 원짜리, 200~300만 원짜리 3D 프린터가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꼭 1,000만 원짜리 굉장히 고가를 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는 아까 보셨지만 한층 한층 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 방식 자체는 똑같고요. 사실 1,000만 원짜리와 그리고 300만 원짜리는 약간의 사용성, 편리성이 있을 뿐이지 만들어내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자금 경제적으로 부담 여유가 없으시다면 저가도 구입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뭐 결과물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종로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프린터의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그걸 갖다 교체하시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1,000만 원짜리를 구입하실 필요 없이
아주 저가에 그냥 200~300만 원짜리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라믹 제품인데요. 세라믹을 바로 출력해낼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아주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갖다 다 손으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셨었는데 이제는 CAD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셔서 이걸 갖다가 흙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이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방들 쪽에서도 굉장히 천천히 이것을 지금 만들고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튜닝 분야는 이것도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한테도 이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자기 자동차에 이런 돼지코 모양의 형태의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들을 좀 부착해서 자기 자동차를 좀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서서히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으로 저걸 만드셔서 저게 괜찮으면은 뭐 주형을 떠서 금속으로 주형을 떠서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 만드는데 개발 비용이 뭐 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다면은 요즘은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가 굉장히 또 큰 시장인데요. 의료 분야는 사실 현재는 의료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제품을 만들어서 의료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기 전에 자기가 수술하는 부위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셔서 그거를 한번 모의 테스트를 해보신다든가, 한번 잘라보신다든가, 한번 해부를 해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실 때 실제로 수술하신 것보다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술을 하셨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의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성의 하반신을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자궁, 방광 그리고 뼈까지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과 이제 해부를 해보면서 구조를 연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기획이 또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치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치아 교정 같은 것도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치아 교정하는 치공사분들한테도 이런 거에 대한 의뢰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 과정을 모두 다 3D 프린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치과 쪽에서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D 프린터로 100%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공정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되면서 계속 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인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3D 프린터로 주택을 지금 짓고 있는 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얼마 뒤에는 저희가 이제 거대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대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에서 아직까지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크게 보진 못했고요. 아파트의 전시장에 갔었을 때 이런 모형들을 이용을 해서
구입자가 자기가 살 주택이 어떤 모양인지 그걸 갖다가 판단하실 수 있는 이런 모형 시장은 활발하게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악기 시장인데요. 이 악기는 이 사실은 3D 프린터로 이거 색스폰을 만드신 분이 그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 3D 프린터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저런 거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 악기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악기를 불었었을 때 소모품 앞에 그 입이 달 수 있는 그런 소모품 같은 것들은 3D 프린터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모든 거를 다 3D 프린터로 지금 판매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용품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카누를 3D 프린터로 본인이 제작을 하셔서 이걸 갖다가 만드신 분이 계시고, 국내에 계신 분은 그 윈도우 서핑의 보드를 저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실제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신발의 깔창을 그 사람을 위해서만 그 특정인을 위한 커스터마이즈 시킬 수 있는 그 깔창을 준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저걸로 발전기를 만든 그 사례인데요.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저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셔서 CF폰을 만드셔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일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고 어떤 것을 공부하면은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릴 소프트웨어는요, 휴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고, 휴전 360은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CAD 소프트웨어고요. 이 제품은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약간 다른 점이 예전에는 CAD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그 메케닉한 그런 각 수치를 입력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오토캐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곡선 약간 좀 유기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휴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라이노에서 있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벤치마케팅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존에 어려웠던 CAD에서는 어려웠던 것들을 어렵지 않게 제작하실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초등학생 분들도 이거를 굉장히 좀 CAD라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 소프트웨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에서 개발된 크라우드 베이스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크라우드 베이스의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불법 소프트웨어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대신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지금 배포되고 있고, 수익이 1억이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서 그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스타트업이나 학생들 그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지금 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언젠간 제가 봤을 때는 몇십 년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유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가 유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휴전 360은 그만큼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아까 휴전 360보다 약간 하위 개념의 소프트웨어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오토캐드하고 되게 비슷하면서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끔 무료로 지금 이게 배포되어 있고,
학교에서 특별히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무료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그런 곳에서도 주로 사용되고 있는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 기본적인 기능밖에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D 프린터로 굉장히 아주 멋진 거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하시고 이제 약간 좀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 오토데스크의 그 1, 2, 3D 디자인과 휴전 360은 두 개가 동일한 회사고 사용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그리고 이들 소프트웨어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사용 방식을 아시게 되면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뭐 1, 2, 3D 디자인이나 휴전 360 어떤 것이든지 굉장히 기본 컨셉은 동일하니까요. 그걸 한번 공부를 하신 후에 조금 더 유료 버전이나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바꾸셔도 제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재료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 시장은 3D 프린터 제조뿐만 아니고 재료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FDM이라는 방식은 필라멘트 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녹여서 실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퀄리티가 좋은 SLA나 DLP는 액체 레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다양한 소재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셔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분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FDM이라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한층 한층 쌓아서 한층 한층 쌓아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3D 프린터는 제작 방식이 다 동일합니다. 한층 한층 이 제품을 쌓아서 제품을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정밀도가 다른 SLA나 DLP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 표면이 약간 눈으로 봤었을 때 나이테 같은 느낌의 테두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FDM으로 사실은 제작된 제품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고객한테 판매한다든가 그런 용도보다는 엔지니어 공장에서 실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모범용으로 테스트해 보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FDM 재료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필라멘트 실 ABS와 PLA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LA는 옥수수에서 추출된 재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제작된 재료이고요. ABS는 레고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질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재료를 잘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PLA는 ABS에 비해서 수축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작업을 했었을 때 ABS는 또 열에 또 민감하고요. 그래서 약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ABS고요. 왜냐하면 ABS는 또 가격이 또 저렴하고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표면 가공이 굉장히 쉽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AB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PLA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심자 같은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도 PLA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실패가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루기도 조금 편리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휘임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아세톤에 녹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출력한 후에
아세톤으로 붓질을 해주면은 표면이 정말 마술같이 이렇게 그 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가공하기가 되게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주로 ABS를 많이 사용하는데 ABS를 사용하게 되면 가끔씩 날씨가 추우면은 주위 환경이 추워지게 되면은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휘어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실패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PLA를 사용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조형물을 할 때, 거대한 조형물을 할 때는, 사람 크기의 조형물을 할 때는 ABS보다는 PLA가 더 좋은 게, 왜냐하면 열에 민감하고 그 조각들을 따로따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ABS 같은 경우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밀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PLA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조립용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면 가공이 좀 어렵긴 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표면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폭시 재료나 아니면은 프라이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바르고 사포질을 한번 해주시고 다시 또 그 프라이머를 한번 또 바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은 표면이 어느 정도 PLA를 그 표면을 가공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또 있고 또 제가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PLA나 ABS 표면을 녹여주는 그런 기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다가 놓고 그 특정 그 화학 물질을 그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은 제품이 완벽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표면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의 단점은 만약에 그 표면에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얼굴에 표면에 뭐 얼굴이나 눈, 코, 입이 있는데 그런 그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엣지 같은 것들, 디테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FDM에서 사용되는 방식 중에 ABS하고 PLA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BS는 레고하고 똑같은 플라스틱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B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S는 만들어질 때 이 3D 프린터로 출력했었을 때 약간 유독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뭐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약간 탄내가 나는데 오래 그거를 냄새를 맡고 있으면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환기가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레고 같은 그런 성질이긴 한데 이 열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실패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챔버 형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박스 형태, 테레비 같은 그런 상자 안에서 열에 그 열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자 같은 그런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실패하시는 것을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BS는요. A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ABS로 출력했었을 때 유독가스, 그러니까 일반 프린터에서도 프린터 할 때 미세한 그런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ABS에서 출력을 했었을 때는 약간 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출력하실 때는 환기가 되는 곳에서 출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LA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A는 옥수수 전분을 이용을 해서 만든 유독성 친환경 재료이고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PLA는 ABS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BS가 한 8,000원대라고 그러면은 PLA는 거의 15,000원, 17,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그 재료가 약간 비싼 만큼 3D 프린터 하실 때
실패는 덜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단점은 후가공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PLA가 집안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유독성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PLA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PLA가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ABS 재질에 비해서 경도가 훨씬 더 강하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PLA는 한 210도 정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ABS는 270도, 260도에서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큰 형상을 출력할 때는 ABS 재질에 비해서 균열이나 그런 것들이 덜 하기 때문에 PLA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린팅 할 때는 ABS하고 달리 약간 그 출력할 때 그 유독가스보다는 약간 좀 달콤한 팝콘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또 PLA는 또 약간 좀 표면이 약간 좀 번쩍거린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LA와 ABS를 구분하실 두 개가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는 거는 라이터로 한번 두 개를 태워 보시면은 시커멓게 끓음이 생기면서 타오르는 거는 ABS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PLA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하셔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한 그 필라멘트가 있는데요. 이 필라멘트는 고무성질이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는 PLA와 ABS에다가 약간 첨가물을 추가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플렉서블 재료 같은 경우도 PLA 재료에다가 플렉서블 고무의 그 재료를 넣어서 제품이 약간 신축성 있게 수축될 수 있는 느낌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과 비슷하게 황동이나 금속도 마찬가지고 PLA에다가 금속 재료를 넣어서 이제 만든 재료가 되겠죠. 이 플렉서블 필라멘트의 경우는 출력물이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원형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뭐 샌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테스트를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 서포트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서포트라는 거는 3D 프린터를 출력을 했었을 때 이게 밑에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할 때 이 본 제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조적으로 붙는 보조 장치인데, 이게 나중에 이것을 출력했었을 때 띄어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거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 나온 자국이 너무 약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상품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샌들이나 디자인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료들은 ABS나 PLA에다가 다른 화학적인 자연적인 물질을 넣어서 이제 재료로 만든 것이고요. 이 나무 필라멘트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PLA에다가 나무의 추출물을 넣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공예에 굉장히 적합한 재료이고요. 이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나무로 실제로 출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겉 표면이 나이테 같이 이렇게 표면이 층해지는데, 이 우드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약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나무로 출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질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PLA에다가 나무의 그 실제 재료를 넣은 거기 때문에 나무 향이 납니다. 그리고 열 팽창이 PLA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PLA에다가 나무 제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연하며 프린팅할 때 조형물의 휨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나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으며 인체에도 굉장히 안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소재의 특성상 온도 차에 따라 출력물이 약간 색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낮은 온도에서는 살색으로 출력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약간 타는 듯한 그 약간 갈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나무 플라스틱 우드 필라멘트는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노즐이란 이런 그 PLA에다가 이물질 다른 그 첨가물을 사용된 이런 재료들은 프린터의 수명을 특히 이 노즐이라는 거는 이 노즐의 강한 열로 이 그 재료를 녹이게 되는데 이런 이물질이 있는 이런 재료들은 프린터의 고장을 일으키게 되는 주범이 돼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그냥 단색으로 아무런 첨가물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프린터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VA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에 녹는 특성을 갖고 있는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서포트라는 게 붙게 되는데 이 서포트를 떼어냈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근데 서포트를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은 PLA로 만들고 일반적인 PLA 제품으로 만들고 이 그 서포터 부분만 PVA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출력 후에 그 제품을 PVA가 녹을 수 있는 그 용액에다가 넣으면은 그 PVA만 녹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서포트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제거가 되는데 듀얼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그 프린터의 노즐 그 필라멘트가 나오는 구멍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노즐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서포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서포트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계속 가격이 지금 저렴해지면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필라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 필라멘트도 아까 얘기 드렸던 PLA에다가 특수한 그 화학적인 그 재료를 넣어서 굉장히 강한 공업용 재료 그리고 구조 재료로 사용되는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강철보다도 강하고 알루미늄보다도 전성이 풍부하고 금은보다도 내약품성이 강한 고분자 구조로 제작된 그 수지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탄성뿐만 아니라 충격도, 마모성, 그리고 내열성도, 그리고 내한성, 내약품성, 전기 절형성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가정용품, 일반 자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멧이나 뭐 카메라, 그리고 뭐 시계 부품, 항공기 부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으로도 실제로 이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금 일반 프린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프린터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프린터가 수명이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로 이게 찌꺼거리들이 그런 거 끼게 되면 바로 부품이 고장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이거에 필요한 필라멘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HIPS 필라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필라멘트의 강도가 ABS, PLA의 뭐 중간 정도이고요. 유독가스를 제거한 석유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광택이 나면서도 단단하지만 수축성이 있어서 큰 조형물을 할 때 균열이 좀 약간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듀얼 그 양쪽으로 재료가 양쪽으로 나오는 구조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고요. 네. 그리고 HS, PPS 재료는 리모네 오일이라는 것을 담가 놓으면은 이 재료가 녹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일 때는 환기가 되는 곳에서 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톤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스톤 필라멘트는 말 그대로 그 재료에 돌가루를 넣어서 만든 그 필라멘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는 표면이 매우 거칠고 돌 같은 느낌의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섭씨 165도에서 175도에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노즐에서 굳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 굉장히 좀 그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린터가 고장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에는 사용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프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드 필라멘트와 이걸 같이 그 노즐 그러니까 그 프린터의 그 고장을 일으키는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적합한 재료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프린터 자체에서 바로 초콜릿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제품 그 3D 프린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프린터에 어떠한 특수한 그 주사기 모양의 장비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키드 형식으로요. 초콜릿 스케치라는 제품이고 초콜릿 그림을 그릴 수 있는 3D 프린터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실제로 그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림이나 글자를 초콜릿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프린터도 계속 개발돼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탈 재료는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FDM에서 사용되는 건데 그 액체의 황동이나 그리고 고온 분말 상태를 약간 이런 액체 상자에다가 그 주사기 형태로 해서 만든 재료이고 이걸 만든 후에는 어느 정도 그 열로 가열해 주면은 그 약간 금속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게 고가 장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장비가 몇억 원짜리인데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 200~300만 원 정도의 보급형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금속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SLA와 DLP 관련된 그 3D 프린팅 재료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FDM이라고 해서 한 200~300만 원, 500만 원대 정도의 그 필라멘트 C를 이용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SLA는 레이저 빛을 이용을 해서 그 레이저 빛을 레진이라는 액체에다가 쏴서 제품을 성형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DLP 방식은 프로젝터에 있는 빛을 쏴서 그 빛을 레진에다가 쏴서 제품을 경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하나는 프로젝터 빛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두 개가 똑같은 그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마다 약간씩 굳는 그런 빛에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를 가능하면 회사에서 꼭 추천해 주는 거 써야지 무조건 액체 레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포먼 플러스라는 제품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서 뭐 블랙, 그레이, 화이트, 클리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던 FDM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의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한 병의 가격이 1kg 가격, 1리터의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면이 아까 FDM 같은 경우는 표면이 거칠다고 말씀드렸는데 SLA나 DLP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보석용이나 굉장히 사치용품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LA와 DLP는 레진을 사용한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좀 비싸다. 대신 가격이 비싼 만큼 표면이 되게 고운 표면이 나온다. 그래서 주얼리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퀄리티, 시제품 만들 때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만들 때는 거의 SLA, DLP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탈 프린터인데요. 이 메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다르게 이 프린터의 가격은 한 대의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굉장히 비싸고요. 이걸 갖다가 출력해서 출력 의뢰드려도 하나 하더라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특허가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레이저 빛을 여기 이 바닥에 분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메탈 재료를 여기다 놓고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쏴서 제품을 성형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빛을 쏘고 한번 이렇게 층을 고르게 해준 다음에 한번 또 레이저를 또 쏴주고 층을 고르게 해주고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이런 구조이죠. 오늘은 3D 프린터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